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미국 증시 상승에 되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으로 인해서요, 자, 국내 반도체주의 조정이 예상되죠. 자, 이 반도체 조정 시 순환매가 기대되는 자동차, 특히 자율주행주의 이 상승 이와 유망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요, 다우 지수가 2.1% 강세죠. 나스닥도 1% 상승세를 보였는데 미국뿐이 아니라 유럽 주요 증시도 상승세가 나타났어요. 독일이 1.2%, 프랑스도 1.3% 강세죠. 자, 미국의 부채 한도 합의안이 상원과 하원 통과로 인해서 안도하는 모습 상승이에요. 자, 아시아 주요 증시는요, 이미 금요일 장중에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1.9%, 대만이 1.2% 상승을 하면서 연중 고점을 새롭게 또 돌파하는 모습이죠.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 지수가 지난 금요일날 32포인트 한 1.2% 오르면서 1년여 만에 2600포인트 연중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코스닥 지수도요, 지난 한 주 동안에 2.9% 강세죠. 자, 이렇게 국내 증시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걸로 보는 이유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금요일날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 쪽에 3,700억 매수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에 1조 2천억 매수해요. 조금 기간을 길게 해서 5월 1일 이후부터 보면은 4조 7천억을 순매수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진 삼성전자, 화이닉스 그리고 자동차 쪽 순매수가 이어지는데, 즉 한국을 대표하는 종목을 사고 있다. 한국을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은요, 지난 금요일날 5,700억 매도를 하면서 5월 1일 이후부터요 4조 4천억 매도당 수급이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로 보면은 추가 상승은 열려 있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현 장세 흐름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그러면 당연히 경기 침체 우려가 부담이 되죠. 그렇지만은 견착륙보다는 연착륙 전망이 상당히 높고, 또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 중에 그렇죠? 예, 보면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러니까 OECD 회원국이 38개국이 있는데, 이 OECD의 선행 지수가 3개월간 장기 평균치인 100포인트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가 총 3개밖에 되지는 않지만은, 선행지수가 전월비 상승하고 있는 국가의 수는 3개월간에 8개에서 9개, 그리고 11개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OECD의 선행지수는 이 성장 기조를 알리게 돼서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근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 경기 침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경착륙보다는 연착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이미 주가가 역금융 장세에서 경기 침체 우려를 했던 부분이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은 저는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난다. 물론 이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우리가 코스피 기준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3,300에서 2,100까지는 빠졌다. 1,200포인트. 최소한 거기에 절반 수준은 언제도 우리가 하락할 때, 작년에도 그랬고 올 초에도 그렇고, 최소 2,700포인트에서 800선까지 낙폭의 절반 수준, 이러한 경기 침체가 경착륙 지표가 나온다면 아마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건데,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에 대한 신호가, 지표가 계속적으로 나오면 2,700, 800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 특히 반도체, 자동차가 시장을 주도할 걸로 보는데, 자, 아까 말씀대로 미국이 다우가 2.1%, 나스닥이 1%나 상승을 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엔비디아 최근 시장을 상승했던 이유 종목군들인데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자, 이것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죠. 0.1%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도 그죠? 1.1% 하락했다.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주, 최근 시장을 주도했던 삼성전자라든지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 좀 조정은 나올 때 됐어요. 왜? 단기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럼 반도체주가 쉬면 어느 종목으로 순환매 매기가 이전될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바이오 쪽으로
집중을 하자. 지금은 어차피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장세다. 외국인이 시장을 주도할 때는 업종 대표적 한국을 대표하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로 매수세가 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동차주 중에서 우리가 이 자율주행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대투자용사 특히 이수장증권TV에서 회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공감이 많이 가고 또 작지만 꾸준하게 수익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가 하모니 관심 종목이라 그러죠. 우리가 전기, 전자, 자동차 섹터, 바이오 섹터, 그죠? 그리고 이 엔터주 섹터라든지 이렇게 한 4개에서 5개 섹터로 나눠서 기본 물량, 그러니까 이 주도에서 핵심 종목 하나에다가 그죠? 보조, 세컨 종목 한 종목에서 5개에서 한 10개 종목을 흐름에 맞게 비중을 줄였다 높였다 하면서 시장 대비해서 안전하게 꾸준하게 수익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그죠? 거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 요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010-2420-6710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가 쉬면은 우리가 자동차 바이오주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 중에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 우리가 그때 말씀드렸던 뭐 화신이라든지 SL이라든지 지금 크게 오르고 안 빠져 더 추가로 상승한다는 해서 충분한 기간 조정을 해서 저는 부품주들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보유를 해줘도 되지만 신규 진입하기에 좀 뜬 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부담이 된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자동차 중에서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 관심을 필요하지 않는데 일단 6월 달에 자동차 중에 자율주행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재료론요. 자, 기아 자동차가 요번에 이 6월 고객 인도가 시작되는 전기차죠. EV9에 국내 최초로 레벨 3 자율주행을 적용한 자동차를 판매, 인도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능인 이 하이웨이 드라이빙 파일럿 이 적용된 750만원 상당의 패키지 옵션 자율주행 기능의 HDP라고 그러죠. 그것이 장착된 적용된 이 EV9의 판매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HDP는 이 핸들을 잡지 않고 고속도로라든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80km 시속 속도로 주행을 할 수 있다 그러죠. 자, 오른쪽이 자율주행의 단계를 말씀드려 총 6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0단계에서부터 5단계에서 총 6단계인데 지금 현재 적용되는 단계가 2단계고 지금 이 3단계 글로벌에서 좀 3단계를 적용한 차들이 나오고 있죠. 아마 이 기아가 요번에 한 것이 아마 세계에서 한 3-4번째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은 운전자가 시스템에 요청 시 운전을 한다 보고 4단계는 그죠? 거의 뭐 이제 자율주행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돼요. 또 고도 자동화 그리고 5단계가 완전 자동인데 일단은 3단계가 6월서부터 적용이 된다. 그리고 현대차에서도 하반기에 이 G90에 이 레벨 3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한 제네시스를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얘기죠. 정부 차원에서도 2025년까지 레벨 3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 뒤 2026년서부터는 레벨 4가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또 국토부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카쉐어링 서비스하고 장애인 순찰 자율차를 공공 서비스로 2025년에 선보일 예정이다. 자율주행 우리가 전기차 아마 이수장 증권TV를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 우리가 2차 전지에서 얼마나 강조 어차피 전기차는 흐름이다 그랬어요. 대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 자율주행도 전기차에 이어서 이거 계속적으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가 한 9조 3,800억 규모였는데 2035년에는 1조 달러, 약 1,320조 원으로 크게 성장. 그러니까 연평균 41%씩 성장. 고성장이죠. 41%씩. 그러면 당연히 자율주행도 전기차 최근에 작년 올해 크게 우리가 부각됐듯이 이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도 크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국내 현대차 그룹도요. 지난해 10월에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회사로 전환한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현대차와 기아가 총 18조 원
투자를 계획한다.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자율주행수가 이 연평균 글로벌이 41%씩 성장을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관련 종목군도 수혜가 되고, 또 현대차 그룹이 본격화, 판매량도 지금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실적도 계속 상당히 좋아지고. 그러면 이 자율주행 관련 종목에 수혜 종목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계열, 현대차 그룹 계열사의 현대오토에버죠. 자율주행의 핵심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제어 기능 등 이 차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회사예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현대차 그룹이 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개발 체제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당연히 수혜가 되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기아 EV9라든지 제넥스 G90이 올해 레벨 3 자율주행을 탑재한 차량을 판매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차량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모빌진의 매출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고, 또 이 자율주행이 탑재된 차량이 올해는 2중이지만 향후에 30여 종으로 확대할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오토에버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져. 작년에 1,400억인데 올해 1,600억, 21년에는 960억. 그렇죠? 꾸준하게 성장이 기대돼서 1순위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모니 관심 종목의 1순위로 현대오토에버를 꼽는 이유. 근데 현대오토에버, 자, 우리가 한번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차트를 봐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오토에버. 자, 지금 현대오토에버가 연중 고점을 살짝 돌파하고 13만원의 저항을 걸려서 좀 한 달 반째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좀 기간을 길게 놓고 봐도 역사적 고점 2001년도 1월 달에 16만 1,500원 고점을 찍고 지수가 크게 하락하면서 웬만한 종목군들 뭐 40%씩 빠지고 그랬는데, 근데 얘는 지금 현재 제일 고점 돼서 22% 하락이죠. 상당히 하방 경직을 보면서 행보하고 있다. 즉 덜 빠졌다는 얘기는 누가 힘 있는 세력들이 이 종목을 지금 그것도 단기도 아니고 거의 2년 가까이, 2년 넘게 해주고 있다는 얘기, 그만큼 힘이 강함을 의미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가 이수장 증권TV에서 지금 정보를 제공하는 거에 또 계속적으로 중장기로 받아 하루하루 시세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 어차피 이 종목은 15만원, 그리고 역사의 고점이 16만원 돌파가 기대가 된다. 특히 자율주행이 부각이 되면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단기적으로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11만원, 12만원 저항인데 12만원 돌파했죠? 이제는 12만원 미만에 내려오면은 저는 계속적으로 물량을 늘려가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서 현대오토에버 저는 갖고 계시는, 아마 이수장 증권TV를 계속적으로 청취하신 분들은 그죠? 아마 계속적으로 알고 있고 갖고 보유하신 종목은 저는 끌고 가달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약간 큰 종목으로 HL 만도죠. 한라그룹이요. 이 한라그룹에서 자율주행 사업을 담당하는 HL 클레무브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만도가 지분 100%를 다 보유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자율주행과 그리고 모빌리티 전문 회사예요. 특히 이 클레무브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부품 업계에서 이 자율주행 관련된 이 가치 사슬, 그러니까 뭐 회사가 이렇게 부품에 대해서 딱 직속으로 다 돼 있다는 얘기죠. 그 몇 안 되는 회사다 알고, 그리고 작년에 이 거기에 따른 수주도 한 3조 원 정도 갖고 갔다. HL 만도. 그죠? 어차피 HL도 옛날 한라가 이 정주용계, 그죠? 그쪽 계통으로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HL 만도. 그리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모터렉스, 중소형주에서는 모터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넥스트 칩이 있는데요. 특히 모터렉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 한번 찾아보면 다 모양새가 비슷해요. 한 번씩 모습을 볼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현대오토에버고, 이것이 모터렉스, 그죠? 비슷하죠? 그리고 이것이 넥스트 칩,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러한 종목군들이 다 비슷한 모양새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현대차가 기아차가
이 레벨 3를 적용된 자율주행차를 적용된 차가 올해 6월 달에 일반 고객들한테 인도가 된다 그러면은 자율주행들이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한 관점에서는 이건 이제 HL 만도죠. 충분하게 저는 한번 자동차 쪽에서 아까 많이 움직인 우리가 자동차 중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뭐 화신이라든지 SL이라든지 그렇죠? 근데 이미 한번 크게 떴어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드릴 때가 요 당시였는데 한번 크게 떴어요. 그리고 이제 충분한 조정 받았고. 그러니까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더 끌고 가든지 좀 신규로 그렇죠? 성우 하이텍도 그렇죠? 자, 이러한 종목들은 새로 진입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오토 에버라든지 모터렉스라든지 넥스트칩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특히 우리가 단기 종목으로 최근에 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지난주에 좀 강조를 해드렸죠. 근데 이 종목은 손절가를 정확하게 잡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가격대는 뭐 지금 정도 가격대 수준에서 매수는 부담이 없는데 손절가 3,200원 만약에 최근 저점인 요 선을 깬다 그러면은 시간이 다시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내가 이 종목을 중장기로 보고 그러니까 현대오토 에버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일부 무너져서 이탈을 해서 추세가 이탈돼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장기로 보고 들어간 종목은 저는 끌고 가도 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간 종목은 철저하게 손절가를 지켜야 돼. 왜? 시간이 일주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그러면 단기 종목 이걸로 인해서 새로운 종목에 접근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종목은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어차피 방향성을 보고 길게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 우상향만 올라간다고만 하면은 좀 빠졌다 올라가던 옆으로 횡보하고 올라가던 그렇게 개의치 않다. 왜? 중장기로 보고 했으니까. 하지만 단기로 보고 들어간 종목은 새로운 또 종목에 접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반드시 시켜야 되는데 그 가격대는 3,200원 요날 저점을 깨면은 손실 뭐 한 2, 3% 손해보고라도 치고 나자서 단기 관점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철저하게 수익이 났건 손실이 났건 그렇죠? 단기적으로 치고 다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모터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러니까 중소형 종목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회사가 바로 모터렉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반도체 칩, 그죠? 이 차량용 시스템, 그죠? 반도체 쪽인데 넥스트 칩,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렇게 5 종목을 기준을 두고 만약에 내가 현대 오토 에버 하나를 있다 그러면은 뭐 모토렉스라든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러한 종목은 그냥 단기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러한 전략이 유효해 보이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종목은 저는 뭐 조정이 나온다 해도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외국인들의 매수가 완전히 집중되고 있어요. 좀 일부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좀 이게 좀 SK 하이닉스인데 단기적인 좀 조정이 나온다 해도 또 단순히 그냥 자율 조정, 완급 조정 차원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일부 줄여서 또 작은 현금이 없는 분들은 좀 그런 관점에서 줄여도 좀 조금 완전히 떠나는 그러한 매도는 좀 자제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뭐 우리가 이수장 증권TV에서 좀 강조해드리고 있는 뭐 두산 테스나라든지 월데스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IS라든지 지금 우리가 5 종목 강조해드리는데 그 중에 3 종목이 역수적 고점 돌파죠. 뭐 아비코 전자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러한 종목은 좀 일부만 줄이고 좀 많은 종목은 좀 끌고 가도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 그죠? 저는 요번에 18만원 돌파한다라는 생각을 꼭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지켜보죠. 바이오 쪽도 갖고 계셔달라. ST팜 그리고 NK맥스 등 이러한 종목군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차피 코스피 지수가 2600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특히 한국을 대표하는 종목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그래서 핵심 종목 놓고 이제 서브 세컨 종목으로 좀 단타를 치고 다니면은 아마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수장 증권TV에서는 막 급등 한 종목에
신용 미수익에 쓰는 것보다는 섹터별로 네다섯 개, 그러니까 지금 바닥권에 있는 섹터도 저는 반드시 비중을 적게 해서라도 보유를 해달라. 가령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모니 관심 종목 중에 있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인지 이러한 종목은 저는 비중이 크지 않더라도 일정한 비중은 갖고 있어달라. 그래야지 우리가 하모니 관심 종목이 좋아 아닙니까? 그래서 좋아입니다. 그래서 많이 간 종목 또 쉴 때 못 간 종목이 올라가고 이러한 수로면서 시장 대비해서는 월등하게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 말씀을 드려서 현대투자의 유료는 안 된대요. 나는 안정되게 꾸준하게 시장 대비해서 좀 더 벌고 하락할 때는 좀 더 덜 세내 보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얻고 시장한다. 막 오르고 따리고 변동이 커서 시세 보는 곳에서 막 화가도 생기고 또 그러한 것보다는 꾸준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거 한번 읽어 보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많이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